자, 전해 캐패시터. 제일 많이 사용하는 캐패시터죠. 전해 캐패시터. 여기 보시면 이제 450V. 이게 TV 파워에 쓰는 것들인데 220 마이크로. 여기 온도가 이제 105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찍어놨죠. 눌러놨어요. 알루미늄에다가. 이게 이제 방폭변이라고 그래요. 방폭변. 저걸 안 해놓으면 용량이 좀 큰 것들은 터질 때 세게 터져요. 그래서 네가 스트레스 받으면 살짝 문 열고 살짝 열고 나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찍어놔. 그러니까 여기는 압력이 내부 압력이 강해지면 여기가 약하게 해놓은 거지.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열십자로 찍어서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만약에 안 열리는 상태에서 얘가 터진다 그러면 소리가 커집니다. 빵 하고 소리가 커져요. 내부에서. 그러면 사용자들이 놀라겠죠. 그죠? 뭐 수리탄 터진 소리는 아니겠지만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세지면 밀고 나오라고 찍어놨어요. 방폭변 또는 안전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해 캐패시터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것 또는 또 어떤 거냐. 용량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20 마이크로. 이제 저 캐패시터는 이렇게 해요. 100, 220, 또 330, 그 다음에 470, 680, 820, 1000 마이크로 페럿인데 그럼 이 밑에는 뭐냐 10옴, 22옴 이렇게 나가겠죠. 33옴, 47옴 이렇게 나가고 똑같이 하나씩 줄여서 그러면 1옴, 뭐 2.2, 3.3, 4.7 이렇게 여기도 위로도 1000 마이크로 2200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는데 자 호환성을 이렇게 보면 이제 부품을 다 뭐 1마이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200, 3300 마이크로까지 다 구분하면 좋겠지만 구별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다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20 마이크로 16V짜리가 고장이 났어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이거는 220에 25V짜리 가능하고 또 330에 16도 가능해요. 없으면 330에 25도 가능하고. 대신 작은 거는 안 됩니다. 220 밑에는 100 마이크로짜리가 있어요. 2분의 1도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용량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이 전압인데 용량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 전압. 근데 이제 커지면은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부피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부피가 커지면은 그 떼고 붙이는데 에러가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이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47 마이크로짜리 47에 25V짜리가 달려 있는데 47에 25 이게 없다 똑같은 게. 이제 이거 다음에는 68이 있거든요. 68. 68에 25 가능하고 68에 16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럼 16은 뭐냐? 어떤 개념이냐? 16V짜리하고 얘는 똑같은 47 맞고 25하고 47에 16하고 25V는 뭐냐? 12V 라인을 뜻해요. 여기다 써요. 12V 라인에 25V짜리 씁니다. 16V짜리는 5V 라인에 써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전압이 25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2V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12V에도 요건 쓸 수 있는데 설계 당시에 아예 요거는 못하게 합니다. 25V짜리가 달려 있는데 실제 전압을 재보니까 전압이 뭐 8V, 9V 뭐 이렇더라. 그럼 16V짜리 써도 되죠. 447에 16. 이제 알고 보면 한 단계 높여서 쓴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회로에 실제 똑같은 게 없으면 내가 진짜 재보고 요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많습니다. 요즘 저 LED 시대다 보니까 68V가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200V를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굳이 200V짜리 이 전압이 올라가면은요 값이 비싸집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150V, 120V 이런 걸 쓰면 되죠.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거는 이제 솔리드 캐패시터, 솔리드 캡 이렇게 부르는데, 요런 건 굳이 뭐 이렇게 저는 수리하면서 한 번도 용량 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여기 까만 코팅이 돼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고 반대쪽이 플러스인데, 실장낸 상태에서 플러스 단자를 찍어가지고 동작 검사를 해서 파형이 생기거나 리플이 생기거나 전류 상태가 불안정한지 요거만 보면 돼요. 그럼 그때는 만약에 불량하다 그러면 표시해 놨다가 나중에 잘라버리죠. 몸통을. 이제 요거는 납땜된 상태에서 이걸 저 밑에까지 한 번에 드러내려고 그러면 패턴 회로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건 니퍼로 몸통을 가운데를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하나씩 벗겨내야 돼. 끊어내야 돼. 그처럼 여기 밑에 것까지 밑둥까지 다 한 번에 떼내려고 그러면 패턴 회로선을 끊어 먹어요.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죠. 자, 그러면 캐패시터들 고장나는 유형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 펄스를 만들어 가지고 인덕터에다 넣어줘요. 그럼 인덕터가 직류로 바꿔주는데 이렇게 나오죠. 겹줄이 나오고 파형이 나오죠. 이게 리플인데 이게 뭐냐? 이 출력 쪽에 연결된 캐패시터들 중에 직결로 연결된 캐패시터가 불량해진 거죠. 용량이 빠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겉에는 멀쩡하죠. 어디 뭐 부풀거나 이런 데도 없는데도 이렇게 됩니다. 캐패시터, 저런 전의 캐패시터의 특징이 겉에 표시가 안 나도 부풀거나 터지지 않아도 용량 많이 빠져요. 이렇게 흔하게. 그럴 때는 이제 스코프로 뭐 멀쩡하니까 어떤 건지 불량한지 모르잖아요. 동작 검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단자하고 이제 전원을 빼고 다시 저 단자하고 직결로 플러스가 연결된 캐패시터를 골라내면 되는 거죠. 요런 이제 지금 이게 242.9 마이크로인데 이게 얼마짜리냐? 470 마이크로짜리입니다. 470 마이크로에 16V짜리. 근데 재보니까 이것도 멀쩡하게 깨진 거, 터지거나 한 것도 없는데 242 마이크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용량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10% 이상 빠지면 불량으로 처리합니다. 10% 이상. 예를 들어 1000 마이크로짜리가 890이다, 870 마이크로 이렇게 되면 그건 증상이 일으킵니다. 그 정도 빠지면. 증상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럴 수 있죠. 이런 거는 교체해 줘야죠. 캐패시터는 C로 표기합니다. C. C1, 2, 3, 4. 자, 요런 거 보면 여기 이제 평월 캐패시터인데 파워 1차 측의 평월 캐패시터인데 150 마이크로 450볼트짜리인데 150 마이크로 308.98 피코 피코 나와서 피코 100만 분의 1이 피코죠. 1 마이크로에 100만 분의 1이 피코 150 마이크로인데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슉 끊어져요. 이것도 멀쩡합니다. 부풀거나 터지지 않았어요. 이런 게 이제 캐패시터의 대표적인 불량. 자, 캐패시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